자, 일단 185번을 먼저 봅시다. 어쨌든 세 자연수의 비가 2대 4대 5라고 했잖아. 비로 주어졌을 때 똑같은 문자를 곱한 걸로 표현하면 실제 값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라고 했죠. 요 세 자연수를 가지고 공통으로 나누어지는 거 일단 찾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최소 공배수 얘기할 거니까 최소 공배수 찾자 이거죠. 그쵸? 그럼 이렇게 최소 공배수는 2의 2제곱 곱하기 5 곱하기 얘가 얼마란 얘기예요? 420이란 이야기죠. 그러면 10, 42, 2로 나누고 A는 21. 그쵸? 자, A가 21이면 세수는 얘니까, 그쵸? 세수의 합을 구하래요. 그래서 A 21 곱해서 원래 두 분 다. 그쵸? 그러니까 동류한 계산 한 다음에 21 넣어도 2A 더하기 4A 더하기 5A니까 11이. 그럼 됐을까요? 게 아니라 세수 2의 a제곱 곱하기 3의 2제곱 곱하기 5가 있고요. 그 다음 수 2의 3제곱 곱하기 3의 b제곱 곱하기 5가 있고 곱하기 7이 있고요. 그 다음 수 2 곱하기 3의 2제곱 곱하기 5의 c제곱이 얘의 최대 공약수가 2 곱하기 3의 2제곱 곱하기 5고요. 최소 2의 4제곱 곱하기 3의 2제곱 곱하기 5의 2제곱 곱하기 7일 때 우리 요 얘기 요 비어있는 거 그냥 있다라고 생각해 버리시면 좋아요. 그럼 얘들이 1제곱이 있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되겠죠. 최대 공약수는 지수가 어떤 애? 가장 작은 애. 그죠? 그럼 여기가 1, 최소 공배수는 지수가 어떤 애? 가장 큰 애, 4. 그러면 제일 작은 게 1이고 제일 큰 게 4인데 1, 3이 있으니까 A는 자, 제일 작은 애도 2, 제일 큰 애도 2. 그쵸? 그럼 2가 있고 B 또한 뭐가 돼야 된다? 2. 됐을까요? 제일 작은 애는 1, 제일 큰 애는 2. 그러면 여기 1, 1이 있으니까 C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2. 제일 작은 애 0, 제일 큰 애 1, 얘는 만족하고요. 이 다음에 212번. 정육면체 뭐 내
찾는 거면 나누면요. 개수를 15개만큼 (180) 215 210 A는 90 이하의 두 자리 자연수. A와 18의 최대 공약수는 9이다. A와 18의 그래서 9 이하에서 A가 1일 수도 있죠. 요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는 안 되고 3일 수 있네요. 그쵸? 맞죠? 4 안 되죠? 5일 수도 있네요. 5 안 돼. 7일 수 있네요.
8 안 되고요. 9? 9도 되네요. 그쵸? 만족하잖아 어쨌든. 10 안 돼요. 10보다 큰 거는 얘기할 필요가 왜 4개지? 뭐가 하나 틀렸을까요? 잠깐만 볼게요. 두 자연수래요. 두 개의 자연수 A와 B가 있습니다. 최대 공약수가 8, 최소 공배수가 80일 때 B 빼기 A의 값이 될 수 있는 걸 모두 구하래요. 어쨌든 얘의 최대 공약수가 8이에요. 그럼 8로 나누어서 소문자 A, 소문자 B가 나왔다라고 볼까요? 이랬을 때 소문자 A 곱하기 B 곱하기 8한 게 최소 공배수라는 거죠. 여기서 A와 B는 서로 소이고요. 그쵸? 최소 공배수가 얼마야? 어디 갔어? 80이에요. 그럼 A 곱하기 B는 10이고요. A와 B는 서로 곱해서 10에서 서로 1과 10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문제에서 얘기를 그죠? 그러면 그냥 이 순서로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됐죠? 그렇다면 여기다 할까? 이거 나중에 적읍시다. A가 1일 때 그럼 A가 8일 때 B가 10인 경우 B가 80인 경우네요. 그렇죠? 다음에 A가 2일 소문자 A가 2일 때 B 소문자 B가 5인 경우 5, 8, 4 이 두 가지 경우만 있는 거래요. 태빈이 A와 그러니까 이 표현을 우리는 얘랑 같다라고 볼 거야. A와 B의 공약수의 개수로요. 그러면 이렇게 A와 B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로요. 됐을까요? 이럴 때 다음 중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K의 값이 될 수 없는 먼저 보시면 돼요.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의미가 뭐라고요? 16과 24의 공약수의 그러면 16과 24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로 보면 되겠죠. 그럼 16과 24 최대 공약수를 일단 구해야 되겠네요. 뭘로? 다 바로 나. 얘가 그러니까 단순히 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기보다는 거의 없어요. 고민하셔야 되고요. 121번. (220) 360과 432의 공약수 중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수, 이게 수를 찾아서 얘들의 모든 수의 그 다음에 또다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2제곱이네. 그럼 이 약수 설명
해달라고 해도 충분히 해드릴 수 있으니까 질문해도 되는 거예요? 네. 자, 계속 공부했을 때 소인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고요. 그다음에 다시 나열할게요. 2의 a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2제곱 2제곱 곱하기 7의 b제곱 얘는 5의 0제곱이요. 얘의 자연수의 얘는 또 똑같은 걸 짓는 거고요. 뭐 그래 또 질문할 수도 있는 게 없는 게 좋아. 이게 낫겠다. A와 90의 공약수 A고 얘로 나누면
좀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인데 얘가 600 이하인 수잖아. 18과 곱해서. 맞나요? 그러니까 몇 개가 있는지 먼저 따집시다. 그러면 600을 일단 18로 나누어 보면 몫이 얼마일까? 3이에요? 30 아니야? 그쵸? 나머지 얼마 이렇게 있을 거야. 18보다 작은 애. 맞나요?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개수는 1부터 33까지인 거죠. 33개. 그죠? A가 될 수 있는 애는 1부터 33까지인데 이 중에 5와 서로소인 애만 빼주면 되겠죠. 5의 배수만 빼는. 아, 그쵸. 5와 서로소가 아닌 애만 빼주면 되겠죠. 맞다. 그쵸? 그러니까 5의 배수니까 몇 개? 6개.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거의 개수는 33개에서 몇 개를 뺀 거다? 6개를 뺀 거다. 이게 소문자 A가 될 수 있는 거의 개수인데 결국은 대문자 A가 될 수 있는 거의 개수이기도 하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된 걸까요? 됐을까요? 224번 두 자연수 A, B에 대해 새로운 기호에 대한 의미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만 쓰이는 기호인 거죠. 그게 무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 접근하시면 돼요. 이건 문제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됐죠? 이 문제에서는 A 별 B가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의미하고요. A 마름모 B가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의미해요. 그쵸? 그랬을 때 가라는 조건에서 대문자 A 별 24가 6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 이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수가 X래요. 그쵸? 찾으란 얘기죠. 그러면 A와 24의 최대 공약수가 6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소문자 A 6368, 6424 이렇게 될 거고요. 이 A라는 애는 4와 서로소이고요. 대문자 A라는 애는 6 곱하기 소문자 A로 표현하는 I잖아요. 그쵸? 자, 가장 작은 I는 A가 1일 때고요. 그쵸? 그 다음 작은 I는 A가 3일 때겠네요. 4와 서로소가 되어야 하니까. 그쵸? 맞나요? 그러면 X가 되는 애는 두 번째로 작은 I니까 63, 18이 X이겠죠. 이제 B를 찾읍시다. 나라는 조건,
대문자 B 마름모 54. 얘가 108을 만족시킨대요. 그런 자연수 중 자연수 대문자 B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수가 y래요. 오케이? 그럼 얘 또 이렇게 봅시다. B 54 얘의 최소 공배수 이야기할 거니까 잠깐만요. 그러네. 108. 이렇게 볼까? 요거 말고 이번엔 이렇게 봅시다. B라는 애, 54라는 애, 최소 공배수 108 이걸로 보는 게 편할 것 같아. 자, 54 소인수분해 하면요. 6, 9, 54니까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죠. 108을 소인수분해 하면 9로 먼저 갈까? 9, 1은 9, 9, 28, 4 곱하기 3이니까 2의 2제곱 곱하기 3의 몇 제곱이야? 3의 3제곱이네요. 그쵸? 그러면 B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이게 최소 공배수죠. 2의 몇 제곱 곱하기 3의 몇 제곱 곱하기 무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최소 공배수는 제일 큰 애가 얘인 거잖아요. 그쵸? 그럼 B가 될 수 있는 애들 중 그치? B가 될 수 있는 애는 얘가 2가 무조건 되어야 하고요. 맞죠? 그 다음에 얘는 3의 1제곱이 돼도 되고 2제곱이 돼도 되고 3제곱이 돼도 돼요. 근데 더는 안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무언가가 더 들어가면 그죠? 최소 공배수 제일 큰 애. 그쵸? 무언가가 더 들어가면 여기에 만들어져 버리잖아요. 그쵸? 어느 소수에 뭔가 거듭제곱이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B가 될 수 있는 대상은 2의 2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2제곱, 3제곱이거든요. 그쵸? 이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들 중에 두 번째로 큰 수 찾으래요. 그럼 제일 큰 수가 2의 2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인 거죠. 그쵸? 그럼 두 번째로 큰 수는 2의 2제곱 곱하기 3의 2제곱이겠죠. 그게 y인 거죠. 그러니까 y는 2의 2제곱 곱하기 3의 2제곱이네죠. 그쵸? 그럼 66에 36이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x 더하기 y 하시하니까 40, 54가 답인가요? 그러니까 막 어떤 특정한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어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요.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걸 연습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226번. 전체 회원이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어느 동아리에서 노래에 맞춰 춤을 추다가 진행자가 사람의 수를 외치면 그 수만큼 그룹을 만드는 놀이를 하였다. 진행자가 6명, 9명, 12명을 각각 외쳤더니 항상 5명이 남았다고 할 때 전체 회원 수잖아요. 아, 그래요? 6명, 9명, 12명으로 나눌 수 있는 수를 찾을 건데 거기에 플러스 뭐를 해줘야 돼요? 5를 해주고요. 그게 50과 100 사이에 있는 수이기만 하면 되죠. 그럼 얘는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될까요? 태빈이는 더 해? 아니면 설명 더 해? 아니면 멈춰도 돼? 태빈아, 다른 친구를 신경 쓸 게 아니라 너를 신경 써야 돼. 한번 불러볼게요. 해볼 거야? 네. 태빈아, 다른 친구, 여기 어차피 우리 몰라서 모인 거기 때문에 다른 친구가 알고 모르게 관계없이 태빈이가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거야. 다만 같이 수업을 듣는 거니까 태빈아 조금 빨리 알려고 노력만 해주면 돼요. 그런데 질문을 안 해버리면 알 수가 없죠. 모르고 있는데. 그치? 그래서 질문을 잘 해주셔야 돼요. 질문한다고 뭐라 안 해요. 오케이?
질문 안 한다고 뭐라고 해요? 반대로. 한 번만 마지막으로 높아심에. 설명 계속 할까 아니면 멈출까? 태빈아. 괜찮아요. 오케이? 알겠어. 그럼 이제 232번으로 갑시다. 두 개의 자연수 A와 B에 곱이 648이고 최소 공배수가 108일 때. A라는 자연수, B라는 자연수가 있고요. A 곱하기 B 한 개 648이고 최소 공배수가 108이니까 최대 공약수는 그냥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럴 때 A 더하기 B의 값을 모두 구하래요. 역시나. 단 여기에서 A가 더 크대요. 됐죠? 몇 자리 자연수 이런 거 없죠? 그러면 최대 공약수를 먼저 찾읍시다. 최대 공약수는 얘를 얘로 나눈 거니까 6이에요? 그렇다면 또다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A라는 자연수, B라는 자연수가 있는데 최대 공약수 6으로 나누면 소문자 A, B로 얘기할 수 있고 이 둘은 서로 소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쵸? 그러면 A 더하기 B 봅시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 이것까지 합시다. 최소 공배수는 A 곱하기 B 곱하기 6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최소 공배수가 우리가 108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A 곱하기 B가 18이라는 거 아는 거죠. 그쵸? 그럼 곱해서 18이 되는 두 수인데 그 두 수가 서로 소여야 해요. 그러면 1과 18이 있고요. 2와 9가 있고요. 3과 6 안 돼요. 그 다음에 3, 6, 9, 2 끝이네요. 네. 그죠? 근데 누가 더 크대요? A가 더 크대. 그럼 순서 바뀐 걸로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8 곱하기 1과 9 곱하기 2로 얘기하면 되겠죠. 이게 아니라 이걸로. 그죠? 그렇다면 대문자 A는 18 곱하기 6 하네. 62, 68, 48, 108인가요? 그때 B는 6이네요. 대문자 A는 9 곱하기 6, 54인가요? 그때 B는 12네요. 그죠? 이때 A 더하기 B의 값을 모두 구하래요. 그럼 108 더하기 6이니까 114. 그리고 54 더하기 10이니까 66이네요. 60. 설명 더 필요한 거? 되나요? 자, 236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 x를 구하시오. 자, 가라는 조건 x와 60의 최대 공약수는 10이래요. 이번엔 x와 40의 최대 공약수 또한 8이래요. 그 다음에 x는 세 자리 자연수래요. 잠깐만 볼게요. 해봐야 알겠구나. 봅시다. 일단 우리 보던 대로 봅시다. x와 60을 이렇게 봤을 때 최대 공약수로 12로 나누어 봅시다. 그럼 요거 x 대신에 y라고 적을까요? 그러니까 x는 12 곱하기 y로 볼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60이니까 5인가요? 네. 그러니까 x라는 애는 12 곱하기 y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y는 5와 뭐다? 서로 소인애죠. 그쵸?
다음에 두 번째 얘 갖고도 봅시다. x와 40의 최대 공약수가 또 8이래요. 그쵸? 이때는 z로 볼까요? 8, 5, 40이니까 또 5인가요? 그럼 x라는 아이는 8 곱하기 z로 이야기할 수 있고 이 z는 또다시 5와 뭐예요? 서로소예요. 그러면 x는 12의 배수이기도 하고 8의 배수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럼 12와 8의 공배수인 거죠. x는. 네. 그쵸? 그러면 12와 8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야? 24인가요? 네. 8, 3, 24.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 요걸 아는 거예요. x는 24의 배수예요. 여기에 무언가 곱할 건데 이번엔 k라고 합시다. 이거 소문자 k예요. 네. 요 k는 뭐와 서로 소여야 돼요? 5와 서로 이러면서 몇 자리 자연수? 세 자리 자연수 얘기하면 돼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애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 x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네. 1 안 되고요. 그쵸? 2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세 자리 돼야 되니까. 그쵸? 3 안 되죠. 그쵸? 4 안 되고요. 맞죠? 5는 어차피 안 되고 서로 소가 돼야 되니까. k가 6이 되면 되네요. 그죠? 그럼 제일 작은 애는 k가 뭐일 때? 6일 때 가장 작은 애. 그때 값이 얼마예요? 120에 24니까 144가 되겠네요. 그쵸? 깜짝이야. 그쵸? 다음에 236번, 237번 봅시다. 두 자연수 A와 B의 최대 공약수는 15, 최소 공배수는 180. 두 수의 차이가 15일 때 A 더하기 B의 값 다시. 두 자연수 A와 B가 있고요. 최대 공약수가 15. 최소 공배수는 180일 때이고 두 수의 차이래요. 누가 더 큰지는 모르겠어. 문제에서 B가 더 크대요. 그쵸? 그럼 B 빼기 A 한 개 양수가 나오겠죠? 차이만큼. 됐을까요? 이거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아까 요렇게 두 개 있을 때 요렇게 두 가지 조건이 주어졌을 때 A와 B를 한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었잖아요. 그죠? 얘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살펴본 것 중에서 하나로 결정할 수 있겠다. 그쵸? 그러고 나서 A 더하기 B를 그냥 하나의 값을 그냥 구해버려라 이 뜻인 거죠. 즉, 저 문제와 이 문제는 같은 문제다, 다른 문제다? 같은 문제다. 여기까지는 얘랑 완벽하게 똑같잖아요. 네. 거기에 요거 하나가 더 들어가서 A 더하기 B의 값을 한 개로 결정해라잖아요. 즉, 이 문제와 이 문제는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될까요? 네.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어려운 문제 나와야. 조건 하나 추가해서 뭘 더 찾아라 뭐 이런 식이라고요. 그쵸? 그래서 과정이 중요합니다.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됐죠? 뭘 갖고 보냐가 중요합니다. 해봅시다. 그러면 A 곱하기 B가 얼마란 얘기예요? 15로 나눴으니까 150. 그쵸? 그러면 A와 B는 서로 소이면서 곱해서 12가 되는 두 개의 수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A와 B 이쪽에 적읍시다.
A협에 될 수 있는 게 1과 12. 그쵸? 2와 6은 안 되죠. 3과 4. 그쵸? 네. 끝이잖아요. 네. 맞죠? 근데 B가 더 크대요. 그럼 이거 맞고요. 얘들로 만든 애들 중에 차이가 얼마나 나는 애? 15가 되는 애 찾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대문자 A와 대문자 B를 얘를 갖고 찾으면 15이고 15 곱하기 12가 180이었나요? 이렇게 가는 거고요. 얘 갖고 찾으면 3이 45고 4 곱한 게 60이죠. 그죠? 맞나요? 네? 3 곱하기 15, 아, 네. 4 곱하기 15. 네. 그쵸? 그럼 이 둘의 차이는 일단 15는 아니죠? 네. 이 둘의 차이 15 맞나요? 맞아요. 그러면 A고 B고 결정됐네. 네. 이 둘의 합을 구하는 게 답인 거죠. 궁금하신 거? 된 건가요? 자, 이제 정수와 유리수 나갑시다. 그 다음에 다시. 아. 일단은 그냥. 자,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건 자연수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이 자연수를 일과 소수와 합성수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이 자연수 안에서 무슨 이야기 했냐면 소인수분의 이야기했고, 약수의 개수 얘기했고, 약수에 대한 얘기하고 공약수와 공배수에 대한 얘기했어요. 이거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금방 그 약수의 개수라든가 최대 공약수, 최소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무조건 소인수분해 써요. 오케이?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돼. 자, 이 자연수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 자연수의 특징들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고요. 이 자연수를 양의 정수랑 똑같다라고 이제 얘기할 건데, 이 양의 정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준을 먼저 잡는다고 그랬죠. 그 기준이 뭐라고요? 정수하죠. 네, 0. 0이요. 그쵸? 자, 0을 기준으로 자연수에 플러스 부호 붙인 걸 양의 정수라고 부르고요. 마이너스 부호 붙인 걸 음의 정수라고 부르기로 했다고요. 이건 약속이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이 양의 정수와 0과 음의 정수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정수라고 부르고요. 됐죠?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는 유리수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분모를 1로 표현할 수 있는 애들이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이런 애들이에요. 정수예요. 그럼 분모를 1로 표현하지 못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쵸? 걔들을 뭐라고 부른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부르고요. 이 둘 다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을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유리수라고 불러요. 이 유리수를 얘가 유리수이다 아니다의 가장 확실한 특징, 그러니까 그 기준이 되는 이야기는 무슨 꼴? 분수꼴. 즉 분수의 모양으로 만들 수 있냐? 없냐예요. 자, 분수의 모양으로 만들 수 없는 애를 뭐라고 부르냐면 무리수라고 부르는데, 이건 중2 이후부터 시작을 해요. 중1은 여기까지만 얘기하죠.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럼 얘들이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수인데, 그거를 어디에서 이야기한다? 수를 표현한 직선 위에서만 이야기할 겁니다. 얘를 다 이 수직선 위에 있는 점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느냐, 표현하지 못하느냐 가지고 얘들이냐, 얘들이 아니냐를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을 다 채우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됐죠? 일단 그 시작은 0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플러스 부호, 즉 0을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양수 이렇게 얘기하고요.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애들, 즉 0을 기준으로 왼쪽 방향에 있는 수들, 얘들을 뭐라고 부른다? 음수라고 부르고요. 양수들 중에 정수인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
양의 정수. 음수들 중에 정수인 애들 뭐라고 부른다? 음의 정수. 근데 정수인 걸 어떻게 이해시키기가 좀 애매하니까 자연수에 플러스 부호 붙인 거, 자연수에 마이너스 부호 붙인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근데 자연수마저도 잘 몰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분수꼴로 표현되는 수들 중에서 분모를 뭘로 만들 수 있는 수? 1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 정수라고 부른다고요. 됐나요? 자, 얘들은 가지고 이제 자, 부호와 기호에 대한 얘기 지난 시간 했어요. 그쵸? 됐죠? 방향을 나타내는 플러스 부호와 마이너스 부호가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냥 얘기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나타내는 더하기 기호, 빼기 기호, 곱하기 기호, 나누기 기호가 있다고요. 그래서 더하기랑 빼기라고 얘기해요. 플러스 부호, 더하기, 마이너스 부호, 빼기. 되나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계산하는 과정은 어떻다? 같다. 그래서 굳이 구분은 하지 않지만 개념을 받아들일 땐 조금 구분해 주는 게 조금 더 명확하다. 됐습니까? 자,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방향을 나타내는 부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럼 0으로부터 그러니까 부호 관계없어. 0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그 거리만을 이야기하고 싶어. 걔 이름이 뭐다? 절대값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절대값의 정의가 뭐냐면요. 수직선 위에서 그걸 상에서라고 불러요. 0으로부터의 거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는 점은요.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이만큼 가내거든요. 태빈아, 문제를 푸는 건 집에서 하는 거고요. 여기선 나를 또 그런다. 또. 개념을 안 듣고 그냥 문제 푸는 게 그렇게 중요해서 문제 푸는 것만 해버린다라면 너 나중에 네 맘대로 풀어요. 그거 하면 안 된다니까. 개념을 잘 받아들이고 개념 갖고 문제를 바라봐 주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개념 공부하는데 왜 절대값의 정의 수직선에서 0으로부터의 거리. 부호의 의미 부호는 0으로부터 왼쪽으로 떨어져 있냐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방향에 대한 이야기. 네. 됐어? 내가 뭐 하면서 적었어? 뭐라고 하면서 적었어? 절대값. 그 0으로부터 그 부호.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서 내가 적었어? 마이너스. 뭐라고 하면서 적었어? 들으라고. 네. 어? 안 듣고 놓친 다음에 나중에 아 어렵다 아 몰라 이러지 말고 듣고 문제 풀라고요. 푸는 건 집에서 하시라고요. 그게 숙제잖아. 영어로 뭐야 숙제가? 왜 여기서 해? 여기가 홈이야? 오케이? 여기선 들어야죠. 이해해야죠. 받아들여 주셔야죠. 마이너스 2라는 거의 의미는 0을 기준으로 어느 쪽? 얼마만큼? 그쵸? 근데 방향이 궁금하지 않아. 0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가 중요해. 그게 궁금해. 그럼 뭘 붙이면 된다? 이게 절대값 기호예요. 그럼 얘 의미는 뭐야?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얘는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얼마만큼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얼마다? 됐을까요? 그래서 A의 절대값은요. 아니다. X의 절대값이 A가 되는 X의 값은요. 플러스 A도 있지만 마이너스 A도 있습니다. 그러면 탭이나 이런 애 있을까? 아니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탭이나 맞네. 이거 만족하는 A는 있을까? 없어? 절대값에 양수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과가 양수해야 돼요. 아, 여기 음수 써도 되나? 절대값의 의미가 뭐라고요? 떨어진 거예요.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야. 이 값이 0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니? 이 얘기라고요. 그걸 여기다 적는 거야. 그럼 저거는 마이너스 2고 그냥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돼, 안 돼? 아니에요. 안 되겠지. 플러스 2가 되면 돼, 안 돼? 왜요? 되겠지. 왜? 규칙이야. 개념. 얘가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얼마인지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이게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대한 의미라고요. 그래서 얘 이름이 뭐다? 절대값. 절대값.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값은 얼마야? 2예요. 아, 그럼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음수가 존재하는 거지? 잠깐만.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음수가 값은 양수예요. 그러니까 음수가 존재하는 거야? 아니요. 아닌 거죠? 됩니까? 되게 미묘해. 그래서 확실하게 받아들여줘야 돼. 그래서 잘 들어야 돼. 개념을 대충 들으면 안 돼. 왜 자꾸 옛날 습관이 또 나와. 그 습관 빨리 버리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개념을 들을 때 더 집중하셔야 되고요. 문제는 개념을 연습하는 거, 문제 좀 대충 해도 돼. 개념만 올바르다면. 다만 둘 다 잘하면, 둘 다 제대로 하면 잘하겠죠. 근데 먼저 챙겨야 될 건 뭐다? 개념입니다. 아, 초등학교 때는 안 그래도 돼. 근데 중학교 건 그러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시간만 버려. 됐어, 태빈? 여기 있는 건 선생님한테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본인들도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반복하셔야 돼요. 그게 좋아요. 응? 단순히 문제 풀고 답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자, 이번엔 그러면 우리 이것도 약속이다. 수직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값들은 크다, 작다? 크다. 왼쪽에 있는 값들은 크다, 작다? 작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음수인 애들은 절대값이 큰 애가 작다. 양수인 애들은 절대값이 큰 애가 크다. 아, 이해됐어? 네. 크기는요, 되게 헷갈리면 그냥 그 그 값을 수직선 위에 표현해 버리는 거야. 그래 놓고 왼쪽에 있는 게 작은 거, 오른쪽에 있는 게 큰 거예요. 우리 크기의 약속은 그걸로 돼 있어요. 왜요? 라고 한다면 수직선상의 왼쪽에 있으니까 작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어떤 수가 크다, 작다의 기준은 수직선상에서 왼쪽이 어떤 애? 왼쪽이 작은 애. 작은 애. 오른쪽이 어떤 애? 큰 애. 큰 애예요. 됐나요? 크기 비교원의 기준은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더 커, 플러스 1이 더 커? 플러스 1이 더 커. 왜? 양수가 더 커. 아니, 수직선상에서 왼쪽에 있어서. 아, 수직선에서 오른쪽, 큰 애가 더 오른쪽에, 플러스 1이 더 오른쪽에 있어서. 크기의 기준이 이거예요. 되나요? 왜 그런 거 있잖아. 야, 마이너스 2가 더 커, 플러스 1이 더 커? 마이너스 2가 더 커요. 왜? 숫자가 더 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 야, 수직선상에서 왼쪽에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하게? 숫자가 더 크잖아요. 무슨 얘기야? 크기의 비교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크기 비교의 기준은 수직선입니다. 수직선상의 왼쪽에 있으면 작은 거고요. 오른쪽에 있으면 큰 거예요. 그래서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음수인 애들 중에 절대값이 큰 애가 더 작은 애고요. 양수로 봤을 때 절대값이 큰 애가 더 큰 아이입니다. 오케이, 태빈아? 네. 됐어?
다음에 A는 B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A는 B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B는 A보다라고 이야기하고 시작하면요. 크다. 크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어떤 얘 부등호라고 부르거든요. 부등호가 있을 때 이 부등호의 크기 관계를 이야기하려면 얘들이 먼저 정해져 있어야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이해됐을까요? 네. 얘들이 먼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런 얘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는 얘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태빈이한테 이 개념을 봐라 그러면 요거 봤을까 태빈이가? 네.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얘기했을까? 이것만 보고 얘기했을까? 둘 다 봤는데요. 뭐 그랬다라면 다행인 거고. 대충 보면 안 된다고요? 됐어? 그럼 얘는 크다야 작다 크다지 얘는 그냥 가자.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를까 태빈아? A는 B보다 같거나 작다. 작거나 같다. 같거나 작다라고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작거나 같다 먼저 얘기해요. 그다음에 얘는. 이거는 크거나 같다. 자, 우리 조금 유식하게 이야기합시다. 이게 유식한 건 모르겠는데 용어로 이야기합시다. A는 B, 이만 초과 이하 이상. 됐나요? 그 다음에 이 얘기합시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쵸?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라고 불러요? 크거나 같은 걸 제외한 나머지는 뭐라고 부를까? 크다. 아니 작다. 같거나 같다. 미안해. 작거나 같다를 제외한 나머지. 작지 안 않다라고 불러요. 됐을까요? 네. 그럼 수직선상에서 얘를 그러니까 얘 반대라고 해야 되나? 얘를 요 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관계를 얘기할 거 얘인 거죠. 그래서 얘가 작지 않다라고도 말해요. 그럼 얘는요? 아, 얘 크다인데? 아니에요. 크다. 잠깐만요. 헷갈려. 잠깐만요. 크다랑 같은 말. 작자 맞아? 작지 않다. 깜짝이야. 그래요? 음. 같을 수. 그죠? 그럼 얘는요? 크지 않다. 크지 않다. 잠깐 너무 헷갈려 버린 것 같은데? 잠깐만요. 헷갈려 버렸네. 미안합니다. 그 밑에라서. 네, 밑에예요. 얘를 갖고 얘기했어야 돼. 작다의 반대. 미안합니다. 그러면 크지 않다죠. 그쵸? 얘가 맞잖아요. 작거나 같다, 크지 않다. 맞아요. 크거나 같다는 작지 않다. 같은 용어로 보셔야 돼요. 오케이?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갑시다. A단계는 풀어봐 보시면 되고요. 유형별로 하나씩 볼게요. 자, 293번 봅시다. 자, 다음 중 양의 부호 또는 음의 부호를 사용해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이게 반드시 맞다는 아닌데 일단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걸 플러스 아래로 내려가는 걸 뭐라고 불러요? 마이너스라고 불러요. 해수면이란 게 있어. 바닷물이 있어. 그쵸? 바닷물에서도 위로 올라가는 게 해발, 아래로 내려가는 게 해저라고 부르죠. 그쵸? 그래서 1번 14m 하강은 마이너스 14일 거야.
2번 도착 7일 후니까 플러스 7일 거예요. 해저 20m는 마이너스 20일 거고요. 2km 감소는 마이너스 2km일 거고 30% 할인은 마이너스 30일 거예요. 뭐가 오는 거. 옳은 거. 4번. 그래서 옳은 건 몇 번? 4번. 그쵸? 296번 다음 수 중에서 정수의 개수를 따지래요. 자, 정수는 분모를 뭘로 만들 수 있으면 된다? 1로 만들 수 있으면 된다. 거기에 0까지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정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0이 정수죠. 그쵸? 몇 개? 정수의 개수는 2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299번 다음 중 세수가 모두 정수가 아닌 유리수인 것은, 그러니까 세수 모두 정수인 건 아닌 걸 빼란 얘기네요. 그쵸?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로 못 만드는 거 셋 다. 그게 몇 번일까요? 하나라도 정수가 있으면 답이 아니야. 5번밖에 없죠? 자, 302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모두 고르래요. 1번 0은 정수지만 유리수는 아니다? 아니에요. 이거 포함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애들 다 유리수예요. 근데 얘는 정수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얘들은 다 정수예요. 오케이? 근데 뭐 그렇지 뭐 정수지 뭐. 그러니까 얘들은 유리수이기도 해요. 됐죠? 근데 모든 유리수는 정수다란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없어요. 얘들도 있으니까. 됐나요? 이렇게 보셔야 돼. 자, 다시 1번 0은 정수지만 유리수는 아니다? 아니죠. 1번 틀린 거고요. 2번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있다? 있죠. 그렇죠? 3번 가장 작은 양의 정수는 1이다. 맞죠? 네. 정수잖아요. 0은 그냥 0이에요. 0은 양의 정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도 아니에요. 4번 유리수는 양의 유리수와 음의 유리수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요. 0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유리수 하면 0을 기준으로 여길 봐주세요. 양의 유리수 하면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분수꼴에 표현 가능한 애들. 음의 유리수 하면 0을 기준으로 왼쪽에 분수꼴로 표현 가능한 애들이에요. 0 자체는 부호를 안 붙여요. 0이 기준이라. 그쵸? 그렇다면 유리수는요. 양의 유리수, 음의 유리수 그리고 모두 있어야 돼요. 0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4번은 틀린 겁니다. 자, 5번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쵸? 서로 다른 두 유리수 2분의 1이 있고 3분의 1이 있어요. 3분의 1? 그래 3분의 1이 있어요.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유리수 또 뭐 얘기할 수 있어요? 2.5분의 1도 있어요. 그쵸? 내 맘대로 만들기 나름이거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합니다. 됐나요? 근데 서로 다른 두 정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존재한다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걔는 틀립니다. 됐을까요? 자, 이제 305번 갑시다. 다음 수직선 위에 5개의 점 A, B, C, D, E가 나타내는 수로 옳지 않은 걸 얘기하래요. 그럼 A를 봅시다. A가 나타내는 수는 얼마예요? 자, B가 나타내는 수는 얼마일까요? 그쵸, 마이너스 1.5. 일반적으로 중학교에서 꼭 필요한 때 아니고는 소수점 이제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분수로 바꾸면 마이너스 몇 분의 몇? 됐을까요? 자, 2번은 틀린 거네요. 자, 3번. 점 C. C는? 점 D는요? 점 E는요? 그쵸? 플러스 2분의 5인 거죠. 소수점은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써요. 대부분 분수로 써요. 왜냐면 분수 계산이 조금 더 편하거든, 나중에. 소수로 써도 답이 아닌 건 아닌데, 답지랑 비교할 때 헷갈려요. 힘들어. 자, 309번.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7과 1을 나타내는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나타내는 수를 구하래요. 자, 여기 마이너스 7이 있고요. 여기 플러스 1이 있거든요.
둘 사이에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이거 얘기하래요. 그럼 일단 둘 사이의 간격을 먼저 알아야겠죠. 됐나요? 둘의 차이 알아야겠죠. 차이 알아야 돼. 차 알아야 돼. 차.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요? 큰 거에서 작은 걸 그냥 무조건 빼버리면 차예요. 됐나요? 그 차이가 절반씩 나눠 가지는 거죠. 맞나요? 그 차이의 절반은 4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4만큼 오른쪽으로 오든가 여기에서 4만큼 왼쪽으로 오던가죠. 그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 그죠? 다시 안 되면 지금 얘기해 주셔야 돼. 아, 그래요? 된 걸까요? 그러면 자, 313번 수직선에서 절대값이 12인 수를 나타내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셔. 얼마일까? 아니죠. 아니죠. 24. 24죠. 보이세요? 절대값이 12인 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A의 절대값이 뭐가 되는? 12가 되는 수 A. 그럼 이 A는 뭐뭐가 될 수 있다? 플러스 12 또는 마이너스 12. 이 두 수 사이의 간격 구하라 이 얘기죠. 될까요? 다음 문제. 318번 갑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1번 4분의 1과 마이너스 4분의 1의 절대값은 같다. 태빈아 맞니? 네. 맞고요. 2번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맞니? 아니요. 맞아요. 절대값을 중에 음수인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0보다 0이나 0도 되죠. 0의 절대값은 0. 그렇죠. 됐을까요? 자, 3번 A의 절대값이 A면 A는 양수이다. 맞습니까? 네. 아니죠. 네? 음수일 수도 있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A의 절대값이 A이면 A는 양수이다. 아닌데요. 만약에 A가 음수라면 A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A가 나와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선생님. 맞는데 얘가 저기 A가 마이너스 예를 들어 오면 저쪽 왼쪽에 그게 성립 안 하니까 아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이 문제는 좀 마이너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빠졌네. 0까지 포함해야 되네요. 이게 성립하면 요거 맞아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있어야 돼요. 맞네. 그러면 이 문장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인데 이게 없어서 틀린 말이에요. 다시 A의 절대값이 A이잖아요. 그러면 요 A는 결과가 양수가 되든가 0이 되든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맞나요? 이것만은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틀린 문장이에요. 이게 모두 다 만족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태빈이 됐을까? 다음에 4번 절대값이 작을수록 수직선에서 그 수를 나타내는 점은 0을 나타내는 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틀렸죠 4번? 그렇죠? 가까워져야 되죠?
5번 수직선에서 절대값이 같은 수를 나타내는 두 점은 0을 나타내는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어떻다? 같다.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요것도 하나 합시다. 항상 어떤 절대값이 붙인 수는 항상 몇 개씩 나와요? 2개. 하지만 1개가 나올 때가 있어요. 0일 때. 그거까지. 자, 322번 봅시다.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수를 수직선 위에 점으로 나타내었더니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4였다. 두 수를 구하래요. 뭘까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수를 수직선 위에 점으로 나타냈대요. 그랬더니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4가 되었대요. 마이너스 7이랑 7. 그쵸? 머리로 하지 않고 손으로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익숙해진 다음에 머리로 해도 돼요. 처음부터 머리로 하면서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자, 이 325번 다음 수를 절대값이 큰 수부터 차례로 나열할 때 네 번째 오는 수를 구하시오. 그럼 제일 큰 애가 누구야? 절대값이 마이너스 10. 그 다음은 누구예요? 마이너스 4분의 15. 그 다음은요? 마이너스 2와 5분의 1. 마이너스 2와 5분의 맞나? 마이너스 2와 5분의 1 맞네. 그 다음은요? 그 다음 2인가요? 답이 2네. 그 다음 마이너스 1.3, 그 다음은 0 이거죠. 정확하게 안 해 이제. 자, 329번 봅시다. 절대값이 2분의 5 이상 8 미만인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잖아요. 그럼 절대값이야. 됐죠? 절대값이 2분의 5 이상 8 미만인, 그쵸? 정수의 개수니까 요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만 있겠어? 이쪽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정수의 개수 구한 다음에 몇 배 하면 돼요? 2배 하면 돼요. 그럼 2분의 5니까 얘가 2.5잖아요. 그럼 3부터잖아. 그쵸? 그 다음에 8 미만이니까 8은 포함해 안 해? 안 해요. 그쵸? 됐죠? 그럼 나 이 얘기 하나 해줄게요. 어떤 정수 또는 자연수의 개수를 셀 때 우리가 부등식으로 여길 봐줘야지. 어딜 보고 있어 자꾸. 부등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정수 또는 자연수의 개수를 셀 때 등호가 한쪽만 있게 만들었다면 얘들 정수일 때 얘기해요. 그냥 빼버리면 개수예요. 됐죠? 근데 얘가 기준이야. 둘 다 등호가 없으면 뺀 다음에 뭐 해줘야 될까? 한 개 더 빼줘야 돼요. 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보라고 했잖아. 둘 다 등호가 있으면 뺀 다음에 뭐 해주면 돼? 하나 더 해주면 돼요. 등호요? 다시. 얘가 기준이야. 둘 다 정수 또는 자연수일 때 얘기해요. 그럼 이 둘 사이에 있는 정수 또는 자연수의 개수 얘기할 거야. 그럼 한쪽에 등호가 있다면 한쪽에만 그럼 그냥 빼버리면 돼요. 이게 기준이야. 그럼 만약에 둘 다 등호가 없다면 있을 때 뺀 거잖아. 하나 더 빼야지. 등호 같거나 그 등식에 둘 다 등호가 있다면 한쪽에 있을 때만 뺀 거잖아. 하나 더 해야지. 미만 초과. 뭐 그런 느낌인 거죠. 되나요? 그럼 여기서 3 포함해서 8을 포함하지 않는 것까지의 개수잖아요. 그럼 빼버리면 몇 개야? 5개. 2배 하면 몇 개야? 10개. 답이에요. 이거를 3, 4, 5, 6, 7 세는 것보단 이게 더 낫죠. 됐을까요? 자, 33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마이너스 1은 당연히 0보다 크죠.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인데요. 그죠? 2번 당연히. 3번 음수 중에서는 절대값이 큰 애가 작아요. 그러니까 3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4번 당연히 양수가 크고요. 5번 음수 중에 절대값이 큰 애가 작아요. 그 5번 맞아 틀려요?
틀려요. 338번 다음 중 부등호를 사용해 나타내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은 x는 2보다 작다 1번 x는 2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2번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5 미만이다 이거고요. 3번 x는 1보다 크고 5 이하이다 이거고요. 4번 x는 마이너스 4 이상이고 1보다 크지 않다 작거나 같다. 그죠? 5번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지 않고 그럼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4번. 될까요? 태빈이도 될까요? 네.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게 연습해 주셔야 돼요. 자, 또 나왔네.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잖아. 그죠?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볼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사이의 가운데점인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3이니까 3을 기준으로 3보다 작은 쪽 얘기인 거죠. 그쵸? 요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 구할 거죠. 3은 포함해 안 해? 안 해요. 마이너스 2는 포함해 안 해? 포함하겠죠? 됐나요? 그럼 3 빼기 마이너스 2 하면 되겠죠. 몇 개? 됐을까요? 세봅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5개입니다. 어머? 됐을까요? 자, 오늘의 숙제는 54쪽까지이고요.